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34페이지의 할로젠 원소까지 얘기를 끝냈습니다. 할로젠 원소하고 알칼리 금속하고 여러분들 반응성 얘기 나오면 서로 반대죠. 알칼리 금속은 어떻게 됐죠? 주기가 크면 클수록 반응성이 높아졌지만 할로젠 원소는 주기가 작을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C, 원자의 전자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자, 원자라는 거는 아까 필요해서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원자라는 덩어리가 있으면 이 원자라는 애는 가운데 원자 핵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들과 중성자들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양성자하고 중성자인데 원자 번호. 자, 우리가 말하는 원자 번호는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뭐의 개수하고 동일하다? 양성자의 개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번호예요. 자,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고요. 자, 근데 이때 조심하실 거 있어요. 뭐가 됐던지 간에 원자 번호는 무조건 양성자 수입니까? 네,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등호해놓고 전자수라고 하나 써놨죠. 자, 이 전자수라는 표현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얘는요, 원자인 경우에는, 즉, 얘가 이온이 아닌 경우, 플러스나 마이너스라는 성질을 띠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원자 상태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같은 건 맞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원자인 경우에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알칼리 금속이에요. 알칼리 금속이면 전자를 하나 버린다 그랬죠. 그럼 알칼리 금속은 이온이 되면 전자수가 양성자수에 비해서 한 개가 부족해요. 이렇게 되면은. 할로젠 원소는 전자를 하나 더 얻어온다 그랬죠. 그럼 할로젠 원소가 이온 상태가 되어 있을 때는 마이너스 1가니까는 전자를 하나 얻어왔으니까는 양성자수보다 전자수가 하나 더 많아야 돼요. 이온 상태가 됐을 때는. 자, 그래서 조심하세요. 이온 상태건 원자 상태건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인 거는 안 바뀌어요. 이건 불문율이에요. 그런데 전자수하고 양성자수가 같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거는 원자인 경우, 즉 중성 원자인 경우만 가능하고요.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성질을 띠는 이온인 경우에는 저 개수가 틀어집니다. 전자의 개수가. 그럼 뭐가 틀어져서? 전자의 개수가 틀어져서 틀어지는 거죠. 양성자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원자 번호 고유값이니까. 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넘어가죠. 자, 넘어가니까, 자, 원자의 전자 배치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게 좀 나오는데요. 자, 주기율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전자는요, 자,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 첫 번째, 원자 핵이 있어요. 자, 원자 핵이 원자 번호가 1번이다. 그럼 양성자가 하나니까 전자도 한 개를 갖죠. 그러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이 궤도로 정해져 있다고 봅시다. 자, 근데 이거는 고전 모델이에요. 일종의 이것도. 현대 모델에서는 이런 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얘는 오비탈로 해서 확률 분포로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학년이잖아요. 1학년인 우리들은 그런 고차원적인 거 모릅니다. 일단은 그냥 준이가 있다, 레벨이 있다, 있을 수 있는 레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첫 번째 준이, 두 번째 준이, 세 번째 준이, 아니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구 형태로 양파 껍질처럼 껍질로 되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느냐? 두 개까지 들어가요. 그럼 원자 번호 1번이면 전자도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전자가 들어가고요. 원자 번호 2번이면 전자가 여기 하나 더 들어가요. 원자 번호 3번이면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두 개까지만 들어가거든요. 그럼 세 번째 전자는 여기로 들어가요. 두 번째 껍질.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두 개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에는 8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에도 몇 개가 들어가냐? 8개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냥 이것만 알고 계세요. 2, 8, 8. 이유는 나중에. 이유는 조금 더 배운 다음에 합시다. 지금은 거기까지 몰라도 좋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두 개까지 들어가요. 세 번째 원자 번호 3번부터는 전자가 여기. 4, 5, 6, 7, 8, 9, 10 하면 몇 개가 들어갔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개가 다 찼죠? 그 다음엔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다음 껍질로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래서 주기율표에 보면요.
주기율표가 왜 18쪽까지 있냐라는 얘기를 하냐면은 다시 주기율표랑 매칭을 시키면요. 자, 여기 1주기죠. 1주기는 첫 번째 껍질에 차는 거예요. 1주기는 첫 번째 껍질이에요.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하나, 두 개까지 찰 수 있죠. 원자번호 1번. 1번이면 양성자 하나니까 전자 하나. 원자번호 2번이면 양성자 두 개니까 전자 두 개. 해갖고 수소하고 헬륨이 여기 차요. 요렇게 하나, 둘 요렇게 차고 들어가요. 첫 번째 주기예요. 두 번째 주기에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몇 개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들어가죠. 그래서 1쪽, 2쪽, 1쪽, 2쪽. 자, 근데 웃긴 게 1쪽, 2쪽 다음에는요. 사실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지금부터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3족이 아니라 13족. 끝자리만 1, 2, 끝자리만 3 맞죠? 그냥 앞에 10자 붙이세요. 여기서부터는 14, 15, 16, 17, 그리고 맨 끝에가 18쪽.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14, 15, 16, 17, 그리고 맨 마지막에 18쪽.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요, 1쪽에 있는 애들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두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얘 원자번호 3번이거든요. 리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리튬, 그때 밑에가 나트륨, 그다음에 칼륨이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수소는 제외하고요. 알칼리 금속이 아니니까. 원자핵 있으면 첫 번째 껍질 먼저 핵이에요, 이게.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 차요, 여기. 그리고 하나 더 차고, 3번 리튬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 두 개 차고, 여기 하나 더 차죠. 리튬이에요.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요, 핵이 있으면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 있는데,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차고요. 세 번째 껍질 8개 차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차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차요. 이렇게. 얘가 리튬이고요. 얘는 나트륨이에요. 공통사항이 뭐죠?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존재할 때 얘는 한 껍질에 하나, 얘도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하나, 이렇게 동일해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개수가 동일해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같은 족이에요. 이렇게 되면 화학적 성질이 똑같아요. 비슷해져요. 이렇게 되면은. 똑같다기보다 비슷해져요. 그럼 여기 있는 17쪽인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껍질은 상관없고 두 번째 껍질에 7개가 차요. 누구? 플로린 같은 경우. 여기 플로린, 그 다음 뭐죠?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죠. 얘네들은 두 번째 껍질에 7개가 차고요. 얘는 세 번째 껍질에 7개가 딱 차고요. 얘는 네 번째 껍질에도 7개가 차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런데 우리는 껍질 개수 따질 때는 여기까지만 따지면 돼요. 여기까지만. 여긴 잘 안 물어봐요. 개수 물어볼 때는. 자, 이렇게만 따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에너지 준위.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 값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자핵으로부터 멀리 있는 애일수록 준위가 에너지가 크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됐을까요? 그 다음에 전자 껍질.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 그냥 준위가 몇 번째 있냐 해서 껍질 개수세로 세어리시면 돼요. 3개에서 가까운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 자, 원자과 전자 그러면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물어봐요. 얘는 원자과 전자가 그럼 몇 개죠? 1개예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1개. 그럼 나트륨도 원자과 전자가 1이에요. 1개예요. 왜? 세 번째 껍질에 있어서 그렇지 역시 하나 들어있어요. 그럼 칼륨은 네 번째 껍질에 있어서 그렇지 얘도 1개 들어있죠. 가장 바깥쪽엔. 안쪽엔 다 차있고. 그래서 알칼리 금속들은 원자과 전자가 다 1이에요.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몇 개 있냐로 따져요.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다 1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플로린, 염소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7개예요. 가장 바깥쪽에 7개가 차 있어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원자과 전자는 정의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로 정의 내리는 게 아니고요.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라는 표현이에요. 원래 정의는.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1인 거는 가장 바깥쪽에 1개 있으니까 얘는 화학결합에 1개 참여해요. 이런 뜻이고요. 17쪽 같은 경우는
여기가 7개가 다 차있고 하나가 비어있으니까 나머지 7개가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의 원래 정의는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라는 게 되고요. 그냥 의미상으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건 녹화심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기 헬륨, 아르곤 얘네들은요. 첫 번째 원자 핵이 있으면요. 첫 번째 주기에 전자가 2개 다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핵이 있고 첫 번째 주기에 2개가 다 차고요. 두 번째 주기까지 첫 번째 주기에 2개가 다 차고요. 두 번째 주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가 차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그럼 8개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할 거죠. 그런데 원자과 전자는 몇이에요? 그러면 원자과 전자는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죠. 그런데 여기는 버리지도 받지도 못해요. 8개가 꽉 찼으니까. 그러면 전자가 화학결합에 참여 안 하죠.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전자가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개수가 원자과 전자니까 얘네들은 전자가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냥 0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18쪽인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몇이에요? 그럼 다 제로예요. 0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얘는 원자과 전자가 1, 2, 3, 4, 5, 6, 7 원자과 전자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몇 개예요? 그럼 아르곤은 8개입니다. 그냥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럼 개수 물어본 거니까. 근데 헬륨 같은 경우는 2개 차죠?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로 따지면 0이에요. 2개가 최대니까. 근데 최외각 전자 개수를 물어보면 그때는 2개예요. 요거 갖고 가끔 낚아요.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자과 전자라는 표현과 최외각 껍질의 전자의 개수라는 표현은 같으면서도 다른 표현이에요. 괜찮겠죠? 가끔 요거 갖고 시비 털어요. 됐고. 나머지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최대 전자가 몇 개? 2개.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각각 껍질당 몇 개씩? 8개씩 차고 들어갑니다. 라고.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아직은. 됐고. 그러면요. 선생님, 아까 같은 족인 애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면서요. 같다는 아니에요. 비슷하다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했었고 여기 있는 애들은 할로젠 원소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요.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이 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가장 바깥쪽 kop질의 전자의 개수가 얘는 몇 개들이다? 전부 다 수소 제외하고 하나씩. 얘는 가장 바깥쪽 껍질 전자가 몇 개씩이다? 7개씩. 그러면 쌤,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의 개수, 즉 원자과 전자하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가네요. 네, 그럼 가장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니까 얘네들은 같은 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껍질의 개수가 몇 개냐가 주기가 되는 거죠. 2주기는 껍질이 몇 개? 2개, 3주기는 3개, 4주기는 4개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괜찮을까요? 이게 주기와 족의 화학적 의미예요. 어이구 힘들다. 괜찮을까요? 요거보다는 더 쉽게는 설명 못하겠다. 혹시 자기가 이해 안 가는 거 괜찮아요? 나머지 이해 갈까요? 여러분들 요게 참 애매한 게 쉬운 듯 하면서도 말장난이 장난 아니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말장난에 당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대하겠죠? 끝났나? 이럴 거지. 그래서 마지막은 아니야.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표현상에서 조금 헷갈리는 거 하나 있어요. 글씨가 안 써지냐? 원래 못 썼다 그래. 동위 원소라는 표현이 있고요. 동중 원소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동중 원소라는 표현이 답으로 나올 일은 절대 없어요. 교과과정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니까. 그런데 의미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동위 원소는 나와요. 얘는 알고 계셔야 돼요. 동위 원소는. 얘는 뭐냐면요. 동위 원소는 원자 번호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소면요. 원자 번호 몇 번이죠? 1번이죠. 그러면 얘는요. 원자핵 속에 양성자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위에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되죠? 역시 하나 있어야 돼요. 원자 상태면. 그런데 걔 중에
양성자가 하나 있고 전자가 하나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경우 있어. 이렇게. 그럼 선생님, 얘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양성자 하나 있으니까 원자 번호 1번이에요. 얘도 양성자 하나 있으니까 원자 번호 1번이에요. 그럼 양성자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원자 번호 1번,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얘도 수소고 얘도 수소예요. 그런데 얘는 중성자가 없는 수소고 얘는 중성자가 하나 가지고 있는 수소예요. 그러면요, 같은 거니까 동이에요, 동. 그래서 얘네들을 동위 원소라 그래요. 그럼 질량은 좀 다르겠죠?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니까. 그럼 얘네들은요, 동위 원소는 쌤, 원자 번호가 같으니까 같은 원소예요? 네, 같은 원소예요. 그럼 화학적 성질은 어때요? 화학적 성질은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달라요? 중성자가 하나 더 붙어 있으면 좀 무거워요. 그럼 무거우면 무게 차이가 좀 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질량 차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물리적 성질이 좀 달라져요. 그냥 무겁고 가벼운 정도? 그래서 뭐 더 파괴력이 좋냐 뭐 이런 거 아니면 더 가속이 잘 되냐 뭐 이런 데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위원소예요, 얘네들은. 자, 그러면은요. 동중원소는 뭐냐? 동중원소는 뭐냐? 원자 번호는 달라요. 뭐 말도 안 되겠지만 얘는 양성자 하나 있고 얘는 양성자가 2개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전자가 하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요리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전자가 2개 있겠죠. 이거 얘를 그냥 아무거나 들게요. 자, 그런데 얘는 중성자가 하나를 더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분명히 원자 번호는 다르죠. 화학적으로는 다른 애예요. 그런데 중성자하고 양성자의 개수가 합쳐보니까 2개, 여기도 2개죠. 질량이 얼추 비슷해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말 그대로 동중, 말 그대로 질량이 똑같은 원소. 대신 원자 번호는 다르죠. 화학적 성질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질량수가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물리적 성질이 좀 비슷해요. 어디다 던졌을 때 무게감이 똑같아갖고 그냥 물리적 성질이 비슷한 거 그걸 동중원소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책에는 중요한 건 이 동위원소예요. 동중원소 뭐하러 알려줬어요? 헷갈리게. 가끔 동위원소를 답인데 동위원소에 대한 설명을 써준 게 아니라 동중원소에 대한 설명을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걔는 보기에서 틀린 거죠. 절대로 동중원소를 답을 적으라고 할 일도 없고 동중원소란 단어가 나올 일도 없는데 동중원소를 설명을 해요. 그래놓고 동위원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위원소하고 동중원소는 좀 구분하십시오라고 그러니까 구분하자는 말에 의해서 지금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동위원소예요. 자, 그다음에 됐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36페이지에 보면 그 리튬 있죠? 리튬 커터칼로 자릅니다. 커터칼로 자르면 표면이 어떻게 될까요? 매끄럽겠죠. 그러면 리튬 원래 표면은 이미 산화돼 가지고 울퉁불퉁해요. 그 특유의 광택이 없어요. 울퉁불퉁하다 그래서 울퉁불퉁하게 보인 건 아니라 특유의 광택이 없을 뿐이고 커터칼로 자르면 그 면은 깨끗하게 금속 특유의 광택이 나겠죠. 은백색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은백색의 표면이 점점점 뿌얘지겠죠. 왜? 산소랑 반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물속에 떨어뜨렸어요. 자, 물은 중성이니까 페놀프탈레인 떨어뜨리면 무색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리튬, 알칼리 금속을 떨어뜨리면은 자, 무슨 기체 발생? 수소 기체 발생. 그 기체를 모아서 불 성냥을 갖다 대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탄다. 자, 조심하세요. 학교에 선생님이 실험하다가 자, 성냥 있는 사람, 라이터 있는 사람 잠깐 줘봐요. 그럼 여기요. 그러지 마시고요. 아셨죠? 재미없었네. 자, 그 다음에요. 가끔 이제 애들한테 고3들한테 장난쳐요. 야, 요즘 라이터는 얼마씩이나 하냐? 그러면 갑자기 얼마야? 이렇게 딱 얘기해요. 너 이 새끼, 너 뭐야? 너 이거 라이터 값을 어떻게 알아? 그럼 갑자기 아니에요. 주워 들었어요. 어디서 막 그러기도 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뭘 좋은 거라고 피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우, 생각해봐. 연기가 그냥 폐로 들어가서 연기가 말이야. 어우, 시커매져가지고 나중에 팍 치면 그치? 그래도 끊기 힘든 게 담배니까 피지 마십시오. 저는 끊었거든요, 참고로. 제가 20살 때 피기 시작해서 27살인가 28살 때 제가 끊었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끊을 때. 정말 인생의 고비가 느껴집니다. 군대 다시 갈래? 담배 끊을래? 그러면은 역시 담배 끊는 게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수소기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수소기체가 발생하면서 물에서는 무슨 기? OH 마이너스.
수산화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뭐가 되죠? 염기성이 돼서 페놀프탈린 용액에 떨어뜨려 놓은 물이니까 붉은색으로 변한다.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반응하는 정도는 어떻게 됐었죠? 리튬보다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뭐 잘 안 나오지만 칼륨보다는 루비듐이 훨씬 반응성이 높다는 거. 반응성이 높다는 거는 반응성이 낮을 때는 그냥 반응함이라는 표현을 쓰면 반응성이 높아질수록 매우 격렬하게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시면은 됐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세요. 거기 보시면 내신탄탄까지 문제 한번 쭉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숙제 검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섭게 숙제 검사할 거예요. 숙제 검사 안 하면 어흥 할 거예요. 아니다, 어흥이 아니구나. 이놈 할 거예요. 그쵸. 다음 주에 숙제 검사 좀 합시다. 자, 자기 숙제 안 했다. 자, 긴장되시죠? 자, 다음 주까지 숙제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44페이지. 자, 시간이 많이 안 남은 관계로요. 44페이지를 다 하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기틀만 좀 잡아봅시다. 우리 화학 결합을 왜 하냐? 라는 우리 백그라운드만 한번 잡아봅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왜 사귈까요? 뭔가 자기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그쵸? 심심하니까 사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아쉬울 게 전혀 없어요. 대부분들, 뭐 그렇대요. 대부분들 혼자 살면 불편하죠. 혼자 살면 불편하고, 어디 가면 심심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산다고 치는데, 만약에 내가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럼 나는 좀 더 있다 결혼하지. 그리고 늦게 결혼합니다. 그쵸? 제 친구 중에도 그렇게 늦게 결혼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40에 결혼했어요. 40에 결혼해서 제가 놀렸죠. 너 이제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너가 한갑이다. 그러고, 그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자, 근데 어쨌거나. 자, 그런데, 그럼 원자들이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는 원자 상태에서 뭔가 불편하고, 뭔가 불안하니까 안정화된 상태가 되기 위해서 화학 결합을 하는 건데, 화학 결합을 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뭐냐?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를 꽉 채우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바깥쪽 껍질을 전자를 채우기 위해서는 알칼리 금속들 같은 경우는 리튬 같은 경우는 껍질이 이중이니까 두 개가 있죠. 하나, 두 개. 그리고 안쪽에 두 개가 차 있고 바깥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가장 바깥쪽 껍질에 두 번째 껍질이죠. 여기에 전자를 채우려면 몇 개를 더 채워야 돼요? 7개를 더 채워야 되겠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봐. 여러분들 7개를 채우는 게 빨라? 그냥 하나를 버리지 뭐 까짓 거 뭐. 그래서 얘는 하나를 버려요. 얘는 하나를 버리고 그럼 안쪽에서 꽉 차죠. 이렇게. 그러면 안정된 상태가 돼요. 혹은 플로우린 같은 경우는요. 플로우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인데 첫 번째 껍질에 두 개가 다 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차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 하나가 부족하죠. 여기 하나가 부족하죠. 꽉 채우려면은. 그럼 얘는 7개를 버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빠를까요? 하나를 어디서 얻어오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얘네는 전자를 얻어와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 헬륨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껍질에 이미 전자가 두 개 다 차 있죠. 얘네 같은 경우는 아쉬울 게 없잖아. 이미 내가 꽉 찼는데. 뭐 줄 거야? 안 줘. 얻어올 거야? 안 얻어와. 얘네들은요. 여기 18쪽 있는 애들은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비활성. 활성화되지 않았다? 즉 무슨 뜻이냐? 화학 반응을 안 해요. 얘 같은 경우는. 아쉬울 게 없어요. 화학 반응을 안 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비활성 기체예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불안하죠. 전자를 얻거나 전자를 버려서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를 꽉 채우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원소랑 무슨 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뺐던지 뺏겨 오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뺏고 뺏기면서 화학 결합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자 배치가 누구랑 똑같아지려고 비활성 기체하고 똑같은 최각 전자를 꽉 채우려고 화학 결합이라는 걸 하게 돼요. 자, 근데 화학 결합을 하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민지가 나는 하나를 민지는 성격상
구수를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쿠폰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 별다방 얘기합시다. 별다방 갔더니 쿠폰을 이제 이게 8개를 다 채우면 뭐 줄까? 다이어리 준다고 칩시다. 다이어리 줍니다. 아니, 가방 줄까? 그 유명한? 자, 그래서 왜 받으러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뭐 할래? 다이어리 할래? 가방 할래? 컵 할래? 가방? 오케이, 콜. 가방 줍니다. 자, 가방인데요. 이거 다시 팔면은 50만 원에 팔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런데 민지는 쿠폰을 7개를 찍었어, 이미. 민지한테는 이게 돈이죠, 이제. 하나만 더 찍으면 돼요. 자, 근데 저는 오늘 스타벅스에 처음 갔다 왔어요. 별 하나 찍어 왔어요. 하나 딱 찍혀 있어요. 이게 뭐야, 이거, 씨. 나 7개 갈 생각도 안 해. 스타벅스를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사람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3년에 한 번 갔어요. 어쨌거나. 한 번 갈까 말까 하는데, 그렇네? 쿠폰은 참 많은데, 이제, 저건 참 많은데 쓰기는 우리 딸이 다 쓰는 것 같아요. 얘가 뭐 스타벅스 가서 이렇게 샌드위치 먹는 걸 좋아하는지. 어쨌거나. 그럼 저는 별을 하나 받았어요. 민지가 제 별, 이걸 보고 얘기합니다. 그거 버리실 거예요? 이거 딱 닫았어요. 왜? 저 주시면 안 돼요. 왜? 저 되게 필요한데요. 그래? 이거 뭐 돈 되냐? 민지가 꼬시죠. 아니요, 그 쓰레기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저를 꼬십니다. 자, 가져. 이렇게 주겠죠. 그럼 민지는 신났어요. 그쵸? 저는 어떻게 하나 버리고 그냥 안정된 상태가 된 거고요. 민지는 하나를 얻었어요. 자, 저는 이걸 하나 버리면서 전자를 하나 버려서 양이온이 됐고요. 얘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음이온이 된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에서 끌어당겨서 둘이 결합되어 있다. 이러면 이거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들이 결합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저는 쿠폰을 4개 찍었고요. 민지도 쿠폰을 4개 찍었어요. 얘기합니다, 민지한테. 민지야, 나 이제 이거 뭔지 알아. 나 줘. 내가 전에 하나 줬잖아. 4개 줘라. 그랬더니 민지가. 미쳤어요? 이 아저씨 왜 이래?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야, 너는 선생님한테 아저씨가 뭐니? 쿠폰 세대에서 아저씨가 어딨어요? 내 건 내 거지? 그러면서 막 대듭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민지랑? 아씨, 커피는 더 이상 안 사 먹을 것 같고 민지랑 얘기하면 민지야, 우리 그러지 말고 협의 보자. 너 내 거, 네 거 합쳐서 그럼 우리 컵을 가방이었나? 일주일에 반은 네가 들고 다니고 일주일에 반은 내가 들고 다니자. 그렇게 하고 이제 협의를 보죠.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스탬프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가방 하나를 공유하게 됩니다. 즉, 여기 있는 애들하고 여기 있는 애들끼리는요, 전자를 잘 버리고 전자를 잘 얻으니까 얘네들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돼서 결합을 해버려요. 이건 이온 결합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에 있는 애들끼리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전자를 주고 누가 전자를 뺐을 거야? 애매해지죠? 그래서 전자를 서로 공유했었어요. 이렇게 공유하다 보니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된 걸 우리는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공유 결합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랑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 얘기를 할 거예요. 공유했더니 레파토리가 또 공유는 나랑 동갑이다 이거 할 것 같았죠?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그래서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서. 그러면 하는 방법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있습니다. 라고요. 하는 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 43페이지까지가 숙제고요. 좀 더 나갔다 데모할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끝날 때 질문하면 또 역적이죠? 네, 좋습니다. 다음번에 문제 풀고 안 되면 질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숙제 검사합니다. 안 해오면 이놈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